진공관 퍼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헤릭스 울트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헤릭스 울트라의 좋은 신호가 외부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더 높은 좋은 신호를 뽑아낼 수 있겠죠. 또 안 좋은 신호가 들어오면 자기 능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좋게 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10이 들어오면 10을 뽑아낼 것이 5 수준이 들어오면은 8밖에 못 뽑아내는 겁니다. 10의 수준이지만은 15를 넣어주면 13이 나오겠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입력이 좋으면 일단은 능력이 이 기기의 능력의 기준에서 일단은 잘 들어오면 잘 깨내고 못 들어오면 잘 못 깨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잘 들어오고 잘 깨내기 위해서 이 두 기기를 달았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바르실 겁니다. 두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도 판이 이게 얹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기가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 우프 빼고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부분을 똑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공간 활용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하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운드 힐러가 없다면 OEM 기기에 달려있는 파워 앰프의 하이 출력을 여기에 펜 밑에 있는 이 헤릭스 울트라로 하이 인풋으로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이 인풋의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하이 인풋의 소리가 좋다면 좋은 소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고, 하이 인풋이 안 좋다면 좋은 소리 나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된다. 그럼 이 기기 헤릭스 울트라 DSP죠. 밑에 까만 거. 펜이 커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국산차는 국내에서 개발한 사운드 힐러라는 이 모델이 자동차에 있는 하이 인풋을 표출하는 OEM 앰프의 능력을 무시하고 헤드에서 바로 나오는 캔 신호를 입력해서 강 케이블, 강 신호로 변행하는 젠더라고 보면 되겠죠. 모듈, 일종의 모듈. 그다음에 이게 강 신호가 이 마이텍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뒤편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의 어떤 소리가 예전에는 잡스였는데 지금은 잡스보다는 마이텍이 좀 더 좋은 기계입니다. 그러면 OEM 소리가 지절로 좋아지겠죠. 일단은 모든 앰프와 DSP는 그대로지만은 이 DA 컨버터의 능력에 따라서 소리의 편차가 많다. 우리가 옛날에 CD 플레이기도 CD 소리는 디지털이고 거기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 CD 플레이기 완딘 안에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많이 팔았던 싱글 CD도 DA 컨버터가 외부에 앰프처럼 별도로 있는 기기가 많았습니다. 고급 기계 중에서 한 300 넘는 거. 맥앤토시 MX 4000도 5000도 마찬가지고, 그래 4000과 50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CD 소리를 읽어낸 그 디지털 소리가 DA 컨버터의 자그마한 헤드 유닛 속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많은 부속을 통해서 고급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DA 컨버터의 중요성은 이미 인지되어 있었다. 매니아들이나 샵 사장들한테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는 과거에서는 CD 플레이기를 안 쓰고 OEM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이 OEM 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은 강으로 일단은 빼내는 게 중요하고, 강으로 넣은 것은 DA 컨버터 좋은 기기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 4개가 이제 스피커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 4개가 이제 한 세트인데, 이게 색으로 치면 한 20몇만 원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앰프가 여러 개면은 앰프 한 개당 이 4개 들어가야 되는 게 돈이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못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결로 하는 게 편하다. 이걸 못 사니까 싸구리 살 빼서 직결이 편하다. 이런 뜻이었고, 지난번 작업에는. 지금은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 정도도 이제 쓸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 잘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큰 돈을 쓴 겁니다. 이것을 앰프마다 꼽을 겁니다, 지금 작업이. 그러고 이제 스피커 선도 이렇게 다 바꿨죠.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냥 동선, 무산소 동선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PC, OCC 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긴 선일수록 스피커 선에 대한 음질 특성을 또 많이 타는 겁니다. 기니까. 그리고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지 않습니까? 멀티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 선이 존재하는 전체 길이가 6, 70m 넘을 겁니다. 이 이제 5m씩 잡아도 좌우 스피커가 10m 아닙니까? 트렁크까지 오면. 그럼 앞에 쓰리웨이 뭐 그러면 30m 아닙니까? 뒷문짝도 있고. 그러니까 50m, 60m 되는 겁니다. 60m의 저항을
좋은 선과 나쁜 선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재의 특징도 있지만 일단은 저항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이 스피커 배선을 교체하면서 여기는 건총 단자로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요 건총 단자를 체결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는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 이 두 기기의 케이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손잡이, 이게 이제 기기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에 손잡이를 달아야 되니까, 이 손잡이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장석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요거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요게 뭐냐면 그 아크릴 같은 고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고정하고 나서 이제 F장하게 이게 잠그면 이게 이제 피스가 안 보이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요거를 여기다 박으면, 박고 나서 이거 잠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센터에 박아야 되니까, 이게 240인께 바로 그냥 여기다 바로 대면 되겠네. 240이고 뭐 센터에 보고 120 부분에 119 부분에 하면 119 부분에다가 가운데 요게 아이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때까리가 빠져나왔다 말았다 해야 되니까, 그럼 바닥으로 비춰서 이게 화면이 그러면 요래 해가지고 피스가 좀 기니까 놓고 나면 자르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받겠습니다. 119 먼저 119가 아니고 111에 하면 되네. 111에 220 인께네 111 이 부분에 일단은 좋았으면 이만 약간 놓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계에 손상이 줄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뺐을 때 이제 기스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라야 되겠죠. 이거를 이 커팅기로 한 5mm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놓은 양이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럼 뒤에 안 놓으니까 여기 그냥 손잡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얘도 이제 해야 되겠죠. 얘도 그냥 뭐 밀고 빠질까 이거. 이거는 뒤에 턱이 있으니까 빠져나오질 않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요 플러스 195니까 그 부분에서 요것도 잘라버리고, 이게 색깔이 가마수름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반짝반짝해서 보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리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일단 꼽아보고 어느 정도 그 타이트한 그 수준으로 꼽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고정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요거는 제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탱탱하게 들어가야 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방열 공간이니까 요 마이텍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리 맞췄으니까 이제 위치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요 중간 펄이 들어갈 거를 요리 하고 요 팬은 이 기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기계 넣고 나서 기계를 한번 또 넣어봐야 되겠죠. 기계를 뭐 넣어볼 필요는 없겠고 그러면 이게 손잡이라고 이제 달아서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턱이 있으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게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숨이 좀 죽어서 잘 안 빠져나오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조금 더 있는 측면에 망치를 좀 때려서 숨을 좀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텍 갈 공간이죠. 좀 빡빡하긴 하네. 이게 손잡이가 뭐 이리 생기면 뭐 당기면 되는데 뭐 이리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수월게 빠지려고 하면은 망치를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요리 해가지고 이리 되면 이제 작업 이게 저 부분이 두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저게 그러니까 요리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도 판이 이게 얹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기가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 우퍼 빼고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부분을 똑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공간 활용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스피커 선을 이렇게 다 이제 도어에서 다 이렇게 빼놨지 않습니까? 일일이 뺀 것을 이제 이렇게 앰프에 이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체결하고 또 중간 퍼리와 마이텍 기기에 전원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뺀 이제 스피커 선들을 이 건총 단자 이번엔 직결이 아니고 이제 차주가 직결보다는 좀 더 이제 고급형 WBT입니까 그게? 총알 단자가 WBT 중에서도 좀 고급형을 이렇게 16개인가? 이게 앰프 하나에 투채널 앰프 하나에 그 단자가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프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근총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쁘게 작업하는 모양 이제 이렇게 영상 비주고 이게 직결 모양이 아니고 건총 단자를 쓴다. 이 바인딩 포스터에 이 사실은 이런 바인딩 포스터가 이는 OEM이고 이쪽 거는 좀 고급으로 교체한 겁니다. 이 바인딩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앰프의 신호가 스피커를 노는 거니까 이 단자의 성분이 음질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좋은 단자가 꽂혀 있고 또 새로 사온 바인딩 포스터 건총 단자 그것도 아주 이제 WBT 고급형으로 이제 샀기 때문에 단자 연결 단자를 어떤 뭔가를 꽂았을 때 음질에 손해 보진 않는다. 요 보면 이제 이 형태입니다. 이게 여기 바인딩 포스터 이게 건총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스피커 선 한 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요 다른 색깔 한 게 좀 몰랍니까? 여기 요래냐 됩니다. 이 색깔이 빨갛고 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조우는 방식으로 요 안에 이 핀이 이 바인딩 포스터 이 센터 이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되고 뒤에 요 빨간 요 돌리는 플라스틱을 잠그면 이쪽에 있는 핀에 이게 금이 살짝 째져가 있죠. 이게 벌어지면서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꽉 차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선은 한 가닥, 이게 빨간 거는 플러스 한 가닥, 흰 거는 마이너스 한 가닥 통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피커 한 조, 또 이제 라이트 스피커 한 조. 그러니까 이게 투 채널에 이게 4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요거는 좀 고급형이라서 바인딩 포스터도 고급형이고 그래서 스피커 직계를 하면 좋긴 하지만 직계를 하면 또 사실 접촉이 그리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바인딩 포스터가 안 좋거나
또 벨실이 좋지 않은 이제 이게 바나나 잭이라든가 이런 썰 바에야 직결 연결이 잘하면 유리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바인딩 포스터와 좋은 단자를 쓰면 그것을 응용했을 때 더 원활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 차이도 좀 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것과 좋은 거의 그 바인딩 포스터와 이게 건총 단자, 바나나 잭 단자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닥 좋은 거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직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자주 이제 풀었다 뺐다 스피커 배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튜닝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고급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미리 준비를 못 했다면 적당한 단자를 구해서 스피커 결선을 조인했다가 분해했다, 이 조인했다 분해했다 반복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뭐 굳이 직결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난번에 다 직결로 다 체결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바인딩 포스터 고급형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앰프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개의 여기 보면 많이 준비했죠. 이렇게 다 이제 좋은 것들이라서 이렇게 또 체결할 겁니다. 그럼 요 모습도 예쁘게 정리되면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이제 쓰다 보면 보기 좋으니까, 뭐 내가 사는 집이 보기 좋으면 잠자는 거에 똑같지만 보기 좋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촥 집에 갈 때 딱 보면 멋지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알겠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두 기계를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추가 기기가 여기 마이텍 DA 컨버터죠. 누차 얘기하지만 마이텍 DA 컨버터는 OEM 기기의 캔신으로 나오는 음악 신호를 여기 사운드 힐러라는 부품을 통해서 옵티컬 강 신호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면 OEM 기기에서 이게 사운드 힐러가 없다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운드 힐러가 없다면 OEM 기기에 달려있는 파워 앰프의 하이 출력을 여기에 펜 밑에 있는 이 헤릭스 울트라로 하이 인풋으로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이 인풋의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하이 인풋의 소리가 좋다면 좋은 소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고, 하이 인풋이 안 좋다면 좋은 소리 나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된다. 그럼 이게 헤릭스 울트라 DSP죠. 밑에 까만 거. 펜이 커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국산차는 국내에서 개발한 사운드 힐러라는 이 모델이 자동차에 있는 하이 인풋을 표출하는 OEM 앰프의 능력을 무시하고 헤드에서 바로 나오는 캔 신호를 입력해서 강 케이블, 강 신호로 변행하는 젠더라고 보면 되겠죠. 모듈, 일종의 모듈. 그럼 이게 강 신호가 이 마이텍 D로 들어가는 겁니다. D펜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의 어떤 소리가 예전에는 잡스였는데 지금은 잡스보다는 마이텍이 좀 더 좋은 기계입니다. 그러면 OEM 소리가 지절로 좋아지겠죠. 일단은 모든 앰프와 DSP는 그대로지만은 이 DA 컨버터의 능력에 따라서 소리의 편차가 많다. 우리가 옛날에 CD 플레이기도 CD 소리는 디지털이고 거기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 CD 플레이기 완딘 안에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많이 팔았던 싱글 CD도 DA 컨버터가 외부에 앰프처럼 별도로 있는 기기가 많았습니다. 고급 기계 중에서 한 300 넘는 거. 맥앤토시 MX 4000도 5000도 마찬가지고, 그래 4000과 50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CD 소리를 읽어낸 그 디지털 소리가 DA 컨버터의 자그마한 헤드 유닛 속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많은 부속을 통해서 고급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DA 컨버터의 중요성은 이미 인지되어 있었다. 매니아들이나 샵 사장들한테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런 과거에 쓰는 CD 플레이기를 안 쓰고 OEM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이 OEM 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은 강으로 일단은 빼내는 게 중요하고, 강으로 넣은 것은 DA 컨버터 좋은 기기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이 차의 GV80의 업그레이드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을
한 차원, 몇 차원 더 올려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진공관 퍼리가 DA 컨버터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소리를 받아가지고 좀 더 질이 좋은 퍼리단을 거쳐서 비로소 여기에 헤릭스 울트라 DSP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DA 컨버터에 또 뭐가 들어오느냐? 저기 앞에 보면 이게 대시보드 그 운전대 앞에 보면 PO에서 나오는 M17이라는 DAP가 있습니다. 저 DAP는 이제 동축으로 뽑아냈을 때 좋은 소리를 낸다고 이제 모든 매니아들이 이제 인정하고 실험해봤을 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동축이 저기서 너무 동축도 일반 아날로그 신호가 아닙니다. 강 신호와 비슷한 겁니다.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동축이 또 이 DA 컨버터로 들어와서 아날로그로 변형된 다음에 이 진공관 퍼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헤릭스 울트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헤릭스 울트라의 좋은 신호가 외부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더 높은 좋은 신호를 뽑아낼 수 있겠죠. 또 안 좋은 신호가 들어오면 자기 능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좋게 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10이 들어오면 10을 뽑아낼 것이 5 수준이 들어오면은 8밖에 못 뽑아내는 겁니다. 10의 수준이지만은 15를 넣어주면 13이 나오겠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입력이 좋으면 일단은 능력이 이 기기의 능력의 기준에서 일단은 잘 들어오면 잘 깨내고 못 들어오면 잘 못 깨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잘 들어오고 잘 깨내기 위해서 이 두 기기를 달았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바르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전 작업에는 직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했고 전략도 하고 이게 4개가 얼마죠? 신품이 25,000원. 아니지 4개인데 25만원. 이 4개가 이제 스피커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 4개가 이제 한 세트인데 이게 색으로 치면 한 20몇만원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앰프가 여러 개면은 앰프 한 개당 이 4개 들어가야 되는 게 돈이 100만원 넘지 않습니까? 못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결로 하는 게 편하다. 이걸 못 사니까 싸구리 살 빼서 직결이 편하다. 이런 뜻이었고 지난번 작업에는 지금은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 정도도 이제 쓸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 잘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큰 돈을 쓴 겁니다. 이것을 앰프마다 꼽을 겁니다. 지금 작업이. 그러고 이제 스피커 선도 이렇게 다 바꿨죠.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냥 동선 무산소 동선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PCO, CC 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긴 선일수록 선에 대한 음질 특성을 또 많이 타는 겁니다. 기니까. 그리고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지 않습니까? 멀티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 선이 존재하는 전체 길이가 70m 넘을 겁니다. 이 이제 5m씩 잡아도 좌우 스피커가 10m 아닙니까? 터널까지 오면. 그럼 앞에서 의외에 뭐 그러면 30m 아닙니까? 뒷문짝도 있고. 그러니까 50m, 60m 되는 겁니다. 60m의 저항을 좋은 선과 나쁜 선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제의 특징도 있지만 일단은 저항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이 스피커 배선을 교체하면서 여기는 건총 단자로 바꾼다. 그럼 지금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요 건총 단자를 체결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